네, 반갑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일제히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출발은 그래도 보합 수준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내려가가지고요. 장 막판 시점에서 살짝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하락세가 커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96, 나스닥은 마이너스 0.16, S&P 500은 마이너스 0.92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1% 정도씩 하락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진 걸 봐서는 기술주에게 뭔가 타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다.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또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이유가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 써있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가 나타나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확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서 국채 금리 오르고 있고, 또 관세를 높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글쎄,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또, 금리를,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많이 오른다거나, 또는 경기가 너무 좋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뭔가 이 시장이 시장에 이제 뿌려준 자금들 좀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에 투자한 돈을 좀 회수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사실, 금리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엄청나게도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금리를 비컷을 한 번 낮춘 것 뿐인데, 이거 가지고서, 금리를 여기서 또 올린다. 이거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일단 한 차례 정도 낮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야. 트럼프가 되면은, 다시 이상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전망들이 되는 거죠. 트럼프 리스크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요, 증시가 올라가려면 기존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뒤집어 엎거든요. 기존 정부가 진행해 왔었던 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는 기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진행을 한다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 정권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정치적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장 자체는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리고 정책 관련한 부분에서도 혼조세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리스크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냥 국채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국채금리가 지 혼자서만 높아질 수가 없어요. 기준금리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늘 말씀드리는 게 기준이 되는, 얘가 어느 부분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비해서, 이 금리가 높다, 낮다, 이걸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방향을 보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은 이렇게 판을 치는데, 연준이나 FOMC에서 현재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더 시사하고 나섰잖아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 B컷까지는 아니더라도 0.25씩 두 번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금리 영향 때문에 빅테크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다. 근데 내릴만 하니까 내린 거죠. 그동안 올랐잖아요. 어제 4% 오르고,
오늘 한 3% 내렸다. 이게 호들갑 떨리는 아닌데, 자, 애플은 2.16, 엔비디아는 2.81, 그리고, 메타, 넷플릭스 전부 다 3%, 1%씩 하락을 했다. 아마존도 2% 내렸다. 근데, 이 테슬라도 좀 내렸죠? 테슬라 좀 내렸습니다만은, 걔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면서 시간에서 뭐 폭등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는 아주 볼만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거 뭐야? 대장균 쪽인, 이게 검출했다고? 이 균에 감염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10개 주에서 1명이 숨지고 49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와, 이거는, 네, 엄청난, 네, 큰 타격일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이렇게 되면 맥도날드가 한번 들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맥도날드 안 먹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네, 누구누구 씨가, 네, 화장실 갔다가 볼일 보고 물을 안 내리고 나왔다. 뭐 그런 소식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위생관리 해야 된다. 맥도날드 이거 한 명 죽었다고 하니까 그죠? 네. 죽은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은 겁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돼.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형태. 아무튼 오늘 미국 증시 상황 전체적인 분위기 아시겠죠? 자, 주가에 시장이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닌데 트럼프 당선 우려감입니다. 트럼프 당선 우려감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크게 한번 흔들리는 것이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미리 네, 국채를 반영시켜 가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주가 떨어지는 것이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네,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건데 글쎄요. 네. 이거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렇게 변하는 거고, 그럼 2차전지는 올라가면 안 될 텐데, 오늘은, 또, 테슬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상황이 좀 다르단 말이지. 네. 아무튼, 요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리스크한 게 트럼프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 완화. 이거는 또 뭐야? 금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지속해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무엇이다? 일각에서 이제 금리 동결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이번에 베이지북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노랜딩이 아닌 연착륙이 경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거가 경기가 탄탄해요. 좋아요. 해가지고 진행을 한단 말이죠. 탄탄해요. 좋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하면 안 돼요. 인하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경기가 안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은 사실 이 베이지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 좋아지긴 했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게 있다. 경기가 별로 안 좋다. 강력한 고용이나 소비 이런 부분들의 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착륙이나 이러한 어떤 충격적인 부분들은 없겠지만 서서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 이게 더 신뢰가 있죠? 네, 이게 더 신뢰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경제 지표, 경제 데이터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국채금리 인상, 상승하는 부분들은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것도 데이터로 보고 했었겠죠. 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했겠지만은 그거는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장은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베이지북 됐고요. 네. 트럼프 당선 가능성, 국채금리 상승 무서워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가의 어떤 조작점을 만든다면 차익 실현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테슬라의 지금 현재 주가가 시간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12% 정도 올라간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뉴스에서는 9%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3분기 매출이 251억 8,2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2를 기록했다. 예상치는 253억 7천만 달러였다. 근데 이건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 0.58달러를 상회했다. 그럼 마진율이 높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적 발표를 할 때 지금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실적은 일단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주당 순이익이 좋게 나와가지고 그렇다. 매출은 좀 내려갔지만 마진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실적 발표를 할 때 지금 실적이 안 좋아. 그러면 다음번에 되게 잘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잘못한 아이들을 혼낸다.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혼낸다. 그러면은 야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대 맞을 거 한 대밖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실적 발표 있잖아요. SK하이닉스, 현대차 둘 다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주가가 더 잘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에서는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다. 네, 오늘 2차전지 쪽 분위기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2차전지가 뜬금포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생각되죠.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졌을 것이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알 수 있었을까? 걔네들은 어떻게 알고 매수를 했을까? 라는 거. 이건 정보가 다 샜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쉽지 않다.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겠죠. 2차전지가 올라가면서 제가 그 얘기 드렸죠. 테슬라 실적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얘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라는 것이 정말 궁금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와 통신주. 이거 여러분들, 어제 특강에서도 제가 열변을 좀 터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그 배당주들을 공략할 때 꼭 여러분들 참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런 것들 꼭 보셔야 되고요. 뭐 은행주들이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는 다른 종목은 얘기 안 해줬지만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이제 KB금융, 하나금융주주, 메리츠금융주주 이렇게 그 배당이 이렇게 나온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 투자자들 순매수 상위에 대부분 금융주가 속해 있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당에 대한 부분들 보면서 와우 배당 많이 받겠네 대박이네 라고 해서 들어가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배당률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뭐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면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잘 따지고 현재 내가 배당 투자를 했을 때 얼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 오류 없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들 진짜 안타까운 거 너무 많아. 그냥 고배당주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보면 고배당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명심해서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차주도 일제히 급락했는데 이제는 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니콜라나 루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슬라 쪽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시간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숨고르기 끝낸 전력기기주 연말까지 뜨거울까? 글쎄오시다. 네, 글쎄오시다입니다. 일단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글쎄오시다죠. 이 AI가 불러올 구조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세는 대선 결과는 무관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 이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전력주, 변압기, 이 변압기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원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그 다음에 전력기기 뭐 이런 쪽, 그냥 데이터 센터 관련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여전히 주가가 높은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버틴다라면 네, 결국엔 또 올라갈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떨어진다,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 현 구간은 그냥 유지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도 뭐 이제 전력기기는 지금 숨고르기가 조금은 더 진행될 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네, 주가 상승은 조금 유연하지 않을까. 네. 자,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가 됩니다. 역대 3분기 최대 매출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다.
네. 자동차 쪽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니까 아마 어제 그런 부분들 좀 반영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빵 하고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오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더 상승하면서 네, 차익 실현 매도가 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급등하거나 뭐 모르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 자체가 미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실적은 좋다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네, 짐 싸는 개인들은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다 테슬라 이야기예요. 테슬라. LG전자가 밸류업 공시를 했군요. 어제 밸류업 공시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은 그랬네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냐 내리냐 그걸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목표 주가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LG전자도 사실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작아요. 근데 이 배당을 조금 높이게 되면 괜찮아질 수 있겠죠. 배당 많이 주고도 괜찮네? 이런 느낌들을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성장주들은 배당을 해버리게 되면 투자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실적 디데이죠. 하이닉스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 자, 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만들어버리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을 6조 7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은 7조 원 넘어갈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컨센서스를 웃돌면서 최대 실적 서프라이즈 나와버리게 되면 네, 분위기가 미국 시장의 국채금리로 인한 기술주 하락, 이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실적 좋게 나와서 분위기를 좀 띄워줄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지금 2차전지 쪽 좋아질 수 있겠죠? 테슬라. 그 다음에 반도체 좋아질 수 있겠죠? 이쪽.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만 돼도 네, 시장이 미국장 빠졌다고 네, 애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죠.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 분위기가 괜찮게 끝났다면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올라가서 차익 실현 때려버리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 또는 장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움직였을 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매수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뭐 하이닉스나 현대차를 사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주가가 꽝 떨어지게 됐을 때 그럴 때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시작하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요. 올라가서 시작하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유가는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주들 움직임도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주들 유가에 따라서 계속 민감한 반응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네, 오늘 뭐 환율 같은 것 좀 봐주시면 되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그 다음에 장중 변화 이런 거 보셔야 되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좀 지켜보면서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정리되고 마지막에 나의 방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장중 시황 때 시장 상황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